3, 2, 1 시작. 크리스티나예요. 타반 가족회의 오늘의 안건입니다. 네, 성폭행 사건 휘말리기 싫어 못 본 척입니다. 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 무한하죠. 그 정도만 하지 마요, 그냥. 그 정도 실력이 말하는 게 맞아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는. 방송이면, 이게 팽방송이면, 아이고, 똑같습니다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예전에 들었을 땐 되게 비슷해가지고. 아니 그게 해보양이 됐다고. 긴장하라고. 아니 근데 크리스티나예요! 이 정도는 해줘야지요. 하지 마세요. 여기 우리 게. 그래도 가족분들 계신 데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을 한 거니까 한 번만 양해해 주시면 어디 가서 다시는 안 할게요. 미안해요. 제가 아까 뭐가 변호사님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쁜 놈 잘못했잖아요. 되잖아요. 제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도 좀 나쁘긴 했지만 나쁜 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저희가 우리 김하은 아나운서한테 제가 이런 걸 부탁하면서도 미안한 게, 그러니까 저는 뭐 망가져도 상관없죠. 그런데 김하은 아나운서는 또 이제 사회적 체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이렇게 요구하기 지켜야죠. 예, 지켜야죠. 아니, 아나운서니까. 또 이제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 업무상 아니 저를 막대 부당한 일을 막대해 시킨 걸 주셔도 수가 돼요. 있습니다. 뭐 저는 야, 너 나가. 아니, 성대모사 진짜 재수없다, 근데 진짜. 저는 성대모사 잘 못하지만 예. 항상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 들어갈까요? 예? 하나 해볼까요? 하신다고요? 오늘 또 달래요? 이승엽 말고. 딴 거 하요. 이승엽 너무 오, 지겨워. 다른 게 있나요? 뭐예요? 오늘 뭐 간다. 정치 윤석열 또 총장 또 선언했기 때문에 홍준표인데요. 내가 해쳐요. 다르죠, 그죠? 예, 알아요. 예. 자, 이게 뭐냐면은 성폭행 현장을 보고도 지나쳤는데 경찰서에서 나중에 전화가 왔대요. 그렇죠. 당신 목격자인데 왜 신고 안 해? 이렇게 참고인 조사를 하라고 했다는데 그거를 엮이기 싫어가지고 경찰서에서 온 전화를 탁 끊었다는 겁니다. 네. 자, 일단 김하은 아나운서가 만약에 이런 경우였다,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 도의적으로 신고라도 일단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의적으로. 네, 왜냐면 그게 성폭행을 당하다가 그 여성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더 큰 일이 일어나면 막 뉴스에 막 그런 사건이 막 보도가 돼요. 그럼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겠어요. 내가 그때 그래도 빨리 신고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좀 제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내가 본 장면이 과연 성범죄 현장이 맞나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보기에는 저거는 그냥 뭐 연인 간의 어떤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좀 놓치고 있는 건가? 이런 그 정도 이제 이거는 분명히 범죄 현장이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확신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했으면 저는 좀 도의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상황이 본인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조금 이 사람의 뭐 제가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이 본인이 이게 범죄가 맞나? 이 정도라면은 신고하거나 뭐 가서 막 강하게 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근데 그런가? 뭐 친구들과 여러 명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우르르 가서 당신 이거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상황이면 있을 수 있지만 뭐 아무도 주의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만 있었다라면 조금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진짜 근데 요즘에 좋은 일 한다고 신고했는데 더 봉변당하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험에 처해진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 때 처벌한다. 프랑스는 이런 법이 있고요. 아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예.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이런 의무를 부과합니다. 일반 사람은 그냥 가다가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다뤘던 사건입니다. 아동학대를 본 의사라든지 아하. 아동학대의 증거를 접한 어린이집 교사 등등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봤을 때는 그 위험에 처했을 때는 신고를 해주고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조항이 아닌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건 외에도 참 우리나라가 말이죠. 가령 뭐 어떤 여성이 남성한테 막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의협심 강한 어떤 남자가 가서 야, 너 왜 내 여자친구 내가 때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하다가 같이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맞아. 예. 이거 그냥 딱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이 남자 너무 멋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딱 이게 경찰서로 법적으로 가게 되면 보면 쌍방 싸움이고요. 그러니까요. 폭력인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쌍방 적용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식이니까. 바라는 법의 모습은 어. 우리 법이 바라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냐면 신고 정도만 해주지 끼어들지 마라 라는 것이 좀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법을 좀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 법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싸움이 일어나면 그냥 가든지 신고 정도 해주면 좋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변호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갑니다요. 어딜 가요? 그냥 그냥 지나치신다고요? 지나친다고요? 야 소리 지르고 그냥 갑니다. 그만. 근데 야 때리지 마 하는 거 막. 그리고 갑니다. 변호사님, 너무 갑자기 얍삽하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번 사건 같은 상황에서 이 뭔가 범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이 남녀간의 뭐 행위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촬영을 하면서 증거를 위해서 촬영을 하고서 이후에 신고를 하면은 그 촬영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나요? 그게 또 위험해요. 이게 또 촬영이라는 것도 성적인 어떤 그런 촬영이 되면 성폭력 처벌법상의 몰래카메라 촬영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타인의 초상이나 이런 게 침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개입하면 할수록 또 다른 범죄가 되고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막 의협심 있게 막 가는 모습은 다 범죄에 진입하는 거예요. 우리 법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법은 지금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건가요? 가장 좋은 것은 신고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면 뭐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신고를 하고 그래도 좀 숨어 있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은 씨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최대한 신고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이제 도성 선배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또 저는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 남성을 신고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 혼자 있다. 그럼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또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고자에게. 보복이나 이런 거 될 수 있으니까 맞아. 집에 가세요 그냥. 집에 가요. 신고는 하고. 근데 진짜 근데- 난 우리나라 법이 왜 언제서부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지 전 맞아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좀 이렇게 의협심이 있고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게. 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재판이나 이런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 맞습니다, 방해다. 맞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당연히 재판부가 그 정도 판단을 해주겠지만 네. 그렇게 선의로 남의 일에 개입을 했던 사람이 재판까지 재판에 가야 가서 되잖아요. 네. 가서 또 4시간 또 피고인으로. 거기다 네. 투자해야 되지 막 오라 가라 해야 돼. 그게 또 스트레스 아니에요. 그렇기 또. 때문에 지금 오늘 상담자 이 사례처럼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맞아. 귀찮아지니까. 그래가지고 그 반대측 이런 건 그냥 지나쳐야 된다라고 한 의견 중에 뭐 실제로 자기가 예전에 신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귀찮은 일만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경험담을 공유한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일단 뭐 이 정도로 내용은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김하나 아나운서 오늘 첫 그 데뷔였는데 좀 어땠어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요. 긴장됐어요. 긴장됩니까? 근데 평소와 되게 달리 되게 진짜 긴장한 것 같아갖고. 자, 그 평소 김하은 아나운서의 모습, 그러니까 분장실이나 이 의상실, 옷 갈아입는 곳 저희에서 이도성 기자가 목격했던 그 진짜 인간 김하은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제가 조금 해볼까요? 아, 진짜 변호사님! 그렇게까지. 변호사님 그렇게까지. 뭐 이런 느낌. 그렇게까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니, 제가 말로 솔직히 설명드리면 하세요. 제가 어디 가서 말로 지분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데 김하나 선수랑 같이 있으면 제가 말수가 줄어요. 진짜. 그 정도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막 아주 밝아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맞죠? 저요? 오발 아니에요. 예. 저 세상 되게 진지한 사람이긴 한데 이게 좀 제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 좀 약간 질척거리는 스타일이긴 해요. 네? 끝내시죠. 그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녀 관계에서? 아니. 그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을 동료들에게. 좋아해서 사람을 동료들에게, 좋아해서 동료들에게. 그래서- 뭐라고요? 다음. 그냥 다음에 소감. 그래서 그만큼 제가 엄청 사람을 좋아해서 이렇게 막 가서 이야기하고 같이 계속 뭐 안부 묻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제가 늘 사반 가족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댓글을 막 달면 또 이 방송에 집중을 하지 못할까 봐, 제가 그 본질을 흐릴까 봐 그런 걱정도 되고 괜히 그 소심한 마음에 적극적으로 소통을 못했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질척
지금 이러고 계세요. 방어 그걸 왜 선택이, 썼죠? 왜? 관심이 많다. 제가 볼 때는 동료로서 동료들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질척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 같지가. 관심이요, 관심. 관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죠. 자, 오늘 특별히 이렇게 4명이서 한번 그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23번째 사반 가족회의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일 모레 24번째 사반 가족회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